어제 말씀드린 이제 그 한미 이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로 분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반발을 아, 이거는 이제 저쪽 애들이 그런 것 같아. 외론들이 큰일 났다. 이씨 중국 이제 가만히 안 있는다. 이제 남북 관계 이거 다 파탄 나고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막 경제 보복 할 거야라는 식의 추측 기사들을 막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조용해요. 네. 완전 조용하죠. 완전 조용하죠. 이렇게 조용한 적이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뻘쭘한 거야. 심지어는 북한까지 조용해요, 지금. 아 그러네. 완전 조용. 북한이 뭐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올 거다 그랬는데 어차피 800km면 북한 전역인데 이게 3,000km가 된들 12,000km가 뭔 된들 의미가 북한 있겠어? 입장에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아무리 그 미사일 쏘고 연습할 때도 아무 말 안 했다니까. 우리는 아무 말 안 했어. 그 니네 땅 안에서 하는 건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했던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종편이나 조선일보가 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네 하면서 전쟁 날 것처럼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솔직히 우리랑 비교하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기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왜? 네. 원래 이상해. 어떻게 알지? 걔네 기술이나 우리 기술이나 원료는 똑같이 러시아의 소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20년 전부터 소련 기술을 받아서 연구를 해갖고 그 개량형을 거쳐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LSAM 한국식 미사일 탄두 방어 기술을 이미 확립을 했고요. LSAM. LSAM 이거는 지금 러시아가 자랑하는 L400 아니 그 S400이죠. S400. S400을 뛰어넘는 네. S450을 뛰어넘는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러시아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을 줬는데 걔네들의 요격 미사일 최신형보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450은 시중에. 그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격 기술이 더 뛰어나다라는 점을 이미 인증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뛰어나냐까지 물어보신다면 이게 이제 미사일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미사일 자체 그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분사 조절 장치가 있어요. 미사일은 날개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분사 조절 장치를 통해 갖고 방향을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러시아나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분사구를 만들어 놓고 막아요. 쉽게 말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막았다 텄다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밀한 미세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의 방식은 여러 개의 그 분사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기계적 제어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방향성과 양력을 얻을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 그쪽 미사일하고 다르게 시계 구도를 병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는가는 GPS나 이런 것들, 위성 신호라든지 유도 장치에 의존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예를 들어 전파가 없어도 저거 내가 봤어. 저게 내 목표물이라고 생각하면 쫓아가고 거기에 유도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탐지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것까지 물어보면 외계인이 가르쳐주지 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네. 러시아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보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훨씬 더 뛰어나다. 라는 부분을 이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은 무용지물이야. 왜? 북한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의 각도가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물망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이 대한민국 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잠잠할까요? 우리가 3,000km짜리 미사일을 한다는데 12,000km짜리 ICBM도 한다는데 왜 지금 잠잠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은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맺은 협정 중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협정 중에 하나가 GPS 협정입니다. GPS. 네.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 현재 우리 군이
이 민간이 받고 있는 일반 GPS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반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기술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들여온 군사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군사용으로 제공하는 P형 GSP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군이 줬다 안 줬다 하는 건데 만일의 경우에 전시 상황이 생기거나 얘는 뭐 전쟁 상황이 생겨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 응징이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받았을 때 북한 전역을 군사적 무기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군사용 GPS예요. 이게 미군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을 우리가 피격하려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타겟을 조준할 수 있고 거기까지 유도할 수 있으면서 방해 전파를 받지 않는 M형 최고 보안 등급의 군사용 GPS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공에 있어서 미국이 이걸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러시아나 모스크바나 베이징을 때려야 돼 그런 사태가 안 오면 좋겠지만 그 사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이 M형 GPS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탄두의 위력이 있으니까 비슷한 위치로 쏴보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GPS 없이는 정밀한 유도 폭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은 여기에 대한 미사일 주권을 우리가 되찾았다고 하지만 자국이 피격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군사 위성들을 계속 띄어 올리고 정지 위성을 올리면서 동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일종의 위성 신호들을 하나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완료가 되는 2025년 이후 2030년도가 되면 동아시아를 비롯한 러시아까지도 훤히 거의 가깝게 말하면 거의 중동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지 위성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충분히 조준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GPS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런 기술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한미 GPS 협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묶여 있는 부분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사거리 개발에 대한 제한은 풀어놨지만 이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미사일로 중국을 위협하되 중국의 본토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코골이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어떤 외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만 하면 친중이다. 그리고 뭐 극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친중이라서 북한 공산당과 놀아나서 중국 공산당은 북한 공산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북이다. 심지어 고향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종북이라고. 네. 그렇게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친중이네 어쩌네 한미동맹. 그렇게 따르면은 이명박은 고향이 일본인데. 그 외놈인 그 거지 친일 바로. 맞잖아요. 그 근데 기술로 왜 따지면. 외론들이 MB 보고는 외놈이라고 욕 안 해? 어쨌든 그래서 맨날 한미동맹이 위험하다, 흔들린다, 뭐 이상한 저기 국집류의 그 정치인들 맨날 그 얘기 해댔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뭐 조중동이나 이런 찌라시들이 맨날 친중이다 해놨다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으로 성과를 내니까 그런 친중이고 나발이고 하던 얘기가 쏙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어디 갔나? 네. 당연히 이번에는 중국이 하나따로 신문지를 도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기사를 포털에 몇 개씩 상위에 계속 노출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볼게요. 특이한 거는 조선일보는 일면에 한미 정상회담이고 뭐고 중국 아무것도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면의 기사가 없어. 조선일보는 아예 없어. 일면에는 없어. 일면에 무슨 뭐 이상한 하여튼 뭐 부동산 관련한 기사 뭐 이런 거 있고 보면 중앙하고 동아가 이제 동아가 특히 중국이 한미 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은 또 내용은 또 중국이 수위를 낮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만 먼저 불장난 말아야 이거는 일본한테 한 얘기고요. 우리한테는 이런 표현을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또 지칭하진 또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을 지칭한 이렇게 안 적이 했어. 없어요. 예. 미국은 이렇게 한 적은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국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수위를 낮추면서 했거든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네, 주어가 없어, 중국의 진짜. 지금 비난에. 네. 네. 자, 그러면 한겨레하고 한 뭐 경향 이 정도, 한국일보 이 정도는 수위를 낮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겨레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한미 대만 언급은 내정 간섭, 수위 낮춤 반발. 한미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내정 간섭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나 지난달 미일 정상의 공동 성명 당시 난폭한 내정 간섭 등 거칠게 비판한 것에 곁져 수위를 조절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견제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낸 미일 공동 성명과 달리 이번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없었던 데다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 쪽과 긴밀히 소통해온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자오리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공동 성명 내용에 우려를 포한다.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한국, 미국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관련 국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본 말이야, 니들. 그러니까 일본이 네. 엄청 배신당한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일본은 그 미일 공동선언 12종에 10개가 중국 얘기거든. 중국 대만 얘기야. 그리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홍콩, 뭐 신장 위구르, 다 언급했어. 티베트, 다오이다오 뭐 그 12개 중에 또 한 개는 미얀마 얘기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도 하고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한마디도 안 보태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스가가 원했던 올림픽 개최에 협조한다. 이것도 빼버렸어. 맞아, 그냥-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것도 건진 것 없이 일본 빌려갖고 중국 욕만 한 거예요. 미일 회담은. 스가의 노력을 뭐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정상회담 문구 안에는 없어. 그 성명 안에는. 그러니까 일본 아무것도 못 얻고 중국의 미운 털만 박히고 간데 반해서 우리는 그 대만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홍콩, 위구르 이런 거 아예 없었고 대만 해협에 관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중국해 네.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대만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위주로 얘기를 했지 대만 문제에 직접적인 간섭을 해라 어쩌란 말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것만 보고도 중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한국이 이렇게 미일 그 한미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이렇게까지 완전히 자기한테 유리한 성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구나. 외교력이 엄청 외교력이 지금 엄청나구나. 미국한테도 거의 동등 내지는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은 깔 수 있어. 어차피 경쟁 관계니까. 그렇지. 근데 한국을 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아라, 깔기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외교력이다. 자, 그러면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중국 외교부는 그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거 했을 때 뭐 온갖 얘기 다 나왔잖아요. 남중국해 뭐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뭐 신장 위구르, 티베트 하면서 막 온갖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 다 꺼냈어 그때. 그때는 뭘 했냐면 중국 외교부가 그때 주말이었대요. 주말인데 17일 밤에 즉각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내면서 즉각적으로. 예, 중국의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밤에 그날 밤에 바로 그 다음 날 밤에 주말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 전 진짜 우리나라하고 이거 한 거는 3일 만인가 나왔어요. 중국 반응이. 그것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너무 중국이 아무 비교되잖아. 반발이 없는 데 대해서 네. 우리 쪽 애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이러던 애들이 왜 저러지? 라고 이제 상황이 바뀐 거고요. 네. 결국 지금 얘기 나오고는 그럼 시진핑은 언제 올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 오나요? 그러니까 전 진짜 국제 관계 보면서 와 진짜 냉정하다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지만 국내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제 관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일본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가 워낙 강하다는 걸 중국, 미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들 눈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언론이라고 끄적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다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언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방안이 극적으로 6월 달로 땡겨질 거냐, 아니면 9월 이후로 미뤄질 거냐를 놓고 굉장히 촉각이 지금 예민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방안을 미루게 되면 지금 미국한테 밀리고 있는 뭐 반도체 주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역 문제의 어떤 리더십을 완전히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한테 빠른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워낙 미국이 보따리를 많이 풀어주는 바람에 빈손으로 올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뭐 판다곰 2마리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해볼라는 이런 수작은 저기요, 저희 판다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걔네들 너무 돈 많이 들어. 그냥 내가 선글라스 끼고 동물원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판다 말고 다른 걸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뭐 들고 올 게 없어 중국이 지금. 한국에 해줄 게 없거든. 그러게 한국에 뭘 해줄 수 오히려 있지? 한국이 뭘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중국하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상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되면 베이다이허라고 저 중난해에서 열리는 원로들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정권 연장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이 원로들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내가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날 좀 밀어다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어떤 사전 협의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내년에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후계자 안 밀고 내가 그냥 갈게. 그냥 주석직만 쥐고 내가 당서기직만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려놓고 군사위하고 이건 내가 좀 쥐고 갔으면 해요. 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떡밥을 준비해야 돼요. 원로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석직을 안 내려놓겠다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정해진 네, 거예요. 그거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10년만 한다는 게 이 두 번 연임으로 10년 한다는 거에 대한 임기제 연한을 안 고쳤어요. 네. 그러니까 당서기직은 내려놔야 되는데 군사위 주석직하고 이 일반 국가주석직 이거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도록 이거를 법안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서기는 당연히 누구 주겠다는 얘기고 총리는 원래 안 했으니까 뭐 누가 올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석직만큼은 쥐면서 이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반발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 우리나라 주변에 다 왜 이래요? 참 이웃이 안 좋아 다들. 뭔 욕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노인네들이. 오래 하냐 다들. 아우 진짜. 아우. 아니 우리도 욕심은 있어요. 나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점 하나 찍어주고 문재필 씨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진짜 점 찍어주고 싶다. 뭐 그렇게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시도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데 얘네들은 너무 뻔뻔하게 그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너무. 그러니까 아니 뭐 아베스가 뭐 이쪽 자민당이야 뭐 몇십 년 했으니까 그렇다 지금 푸틴도 지금 거의 정신으로 가고 있는데 다들 거기 거기 시진핑까지 지금 거의 반정신으로 가려고 저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주변국 참 그렇네요. 예. 아무튼 아유, 진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네요. 지금 중국 쪽은 이미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엄정한 입장을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한미 성명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입장 표명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경로를 통한 공식 항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좌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도 뭔가를 하고는 있어요. 일단 왕이가 23일 날 러시아 연방 니콜라이 파트로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안보 전략 협상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7일까지 지금 나가 있겠네요. 러시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이 3개국을 순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 회담하고 바로 연결된 상태의 순방이기 때문에 이 뭐 때문에 러시아와 크로아티아를 만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중점적인 발표 내용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게 이제 러시아를 만나는 거는 중국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협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문제가 앞으로 러시아 중국 간의 외교 관계나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거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게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180일이라고 하는 시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 안에서 정전 결의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미국보다 더 좋은 제안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으면서 지금 한반도에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180일 이후에 종전선언 이후에는 한반도에 대한 입지, 동아시아에 대한 입지가 확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선물만 준비되면 펜다 말고 쓸만한 선물만 준비되면 6월 달 중에도 훅 하고 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와봐야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중국 안에 인프라가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장 운영에서부터 그와 관련된 뭐 시설 관계라든지, 왜냐면 동계 스포츠라고 하는 게 중국이 쇼트트랙은 좀 해봤을지 몰라도 그 외에 별로 없잖아. 그 외에는 거의 해본 적도 없고 이 국민들의 관심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경기장에서부터 뭐 심판은 어떻게 배치하고 선수는 어떻게 운영하고 일정은 어떻게 짜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가 제로인 상태라는 거야. 원래 러시아한테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러시아도 비용 문제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열려야 되는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연말에 정권 연장을 시켜야 되는 당면한 과제가 있어. 이제 뭐 일본이 취소당하고 말고 일본 문제야 그거는. 중국 동계올림픽을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내년 초에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6개월 좁게 넘은 상황에서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못 배우고 있는 거고. 이거를 6개월 안에 이거를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어. 우리나라 빨리빨리 아니면 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야, 중국도.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는 유일무이하죠. 하긴 네, 우리나라 전국에서. 평창도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우리 평창도 순식간에 한 3개월 만에 그냥 후다닥 세팅을 하더만 보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거든요. 진짜 단 한 곳도 없거든요. 예. 불가능한 거를 유일하게 하는 데가 우리나라여서 그렇습니다.